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베트남에 살다 보면은요, 한배 커플을 많이 봅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의 생활을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 생활 속에 제가 뛰어들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들의 행복이나 그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에 계시지 않은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의 지식으로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베트남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국제 결혼 해봤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 커플인 사람들은 국제 결혼의 장점은 쉽게 얘기할 수 있더라도 국제 결혼의 단점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단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부부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인 제가 그런 분들의 고충을 주위에서 보면서 또는 듣고 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갈등들은 생각보다 실생활에서는 크게 됩니다. 이거는 국제 결혼, 어떤 나라 여성들과 결혼을 하더라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습관에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베트남 음식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런 식품에 대한 위생관념이 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생관념의 다른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여기에 놓아야 되고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상온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심지어는 시골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냉장고를 쓰지 않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어릴 때 몸에 배어 있거나 하게 되면은 냉장고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를 잘 이용하지 않는 베트남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 이렇게 음식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갈등들과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은 그것도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경제관념인데요. 이 경제관념은 사실 조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한국분들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베트남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베트남 여성들에게는 더 큰 경제 규모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좀 모으고 그런 것들을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는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에 대한 개념들도, 은행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은요,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에게 쉬운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이 또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용사회로 바뀌고 나서 은행의 대출이 되지 않으면 지인들의 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더 쉽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베트남의 한배 가족들 중에 사실 옆에서 보기에는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자전 전화 통화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성 통화가 아닌 비디오폰 통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앱이 있는데요. 잘로를 통해서 그냥 음성 통화가 아니라 이렇게 비디오폰 통화를 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여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들과 같이 있는 경우, 또 어떤 아내들은 누구와 같이 있는지 비춰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잘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집에 가서는 이제 잘 대처하지 못하다 보면은 집에 가서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가 베트남에 왔을 때는 베트남 사람들은 남을 잘 의식 안 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도 남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특히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 상으로도 이렇게 자기가 있는 모습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물론 이 베트남 여성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출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갈등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 집안의 생활 속에서 많은 미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신들을 본인만 믿고 그것을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배우자의 생활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저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생활을 같이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살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은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아들이라든지 손자에게 그런 미신을 이제 실생활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많은 베트남의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남편들의 행동을 제약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배 가족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친정만 챙긴다, 너무 자기의 친가 쪽만 이렇게 챙기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편 몰래 친정에 경제적인 원조를 준다든지 우리 생활이 지금 쉽지도 않은데 또 친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베트남 여성들은 친정과 잘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자녀가 생기게 되면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높고 또 여기서도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데는 이렇게 접점이 맞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베트남 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보다 상당히 큰 지출을 교육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을 써서 영어 교육을 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남편이 넉넉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지만은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제 학교를 꼭 보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회비로 또 많은 돈을 쓰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도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남편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 준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닥쳤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닥치지 않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 베트남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안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일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자기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이 시기에는 좀 비용을
줄이면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한백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남편에게 그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많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기를 잘 넘기자고 하고 또 자기가 벌 수 있으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이 베트남 여성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할 때는요, 현지에 있어 보면 느끼는 부분인데요. 결혼 당시의 결혼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돈이 든다든지 또는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든다든지 아니면 버젓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결혼 비용만 있으면 심지어는 결혼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축의금으로 결혼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돈이 들지 않고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지에 있는 한배 가족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한국인들만 있는 건데 한국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큰 도시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사위를 환영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온 남편보다는 한국에서 온 남편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신랑감으로도 실제로는 서양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힘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베트남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국인 프리미엄도 실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훨씬 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건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나면은 결혼을 선택할 때 신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약간 고려해서 결혼을 하다 보게 되면은 대처도 좀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단점을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 한백 커플뿐만이 아니라 커플이 살아가면서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기만 하다라고 하는 커플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백 커플을 콕 집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잘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백 커플이 특별히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백 커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커플들, 결혼한 커플들이 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결혼한 사람이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